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레이 굿맨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1일이고요.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물론 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제 거래량은 사실 주가 움직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거래량은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이해를 하고 거래량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주가 분석에서의 기초적인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봉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그것들을 적용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서의 거래량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가 매수하는데 매수점을 찾는데도 좀 수월하고 대응하는데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제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가려놨습니다. 선입감이 들까봐. 참고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그 근방에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주는 3,500만 주. 이렇게 주가가 흘러오더니 이제 날짜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거래량이 거의 550만 주, 아까 3,500만 주가 유동주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550만 주면 그래도 꽤 유동주에 비해서 많은 양의 거래량을 갖고 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거래량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잦은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이제 높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세력이 일부러 거래량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저가 부분에서 주식을 상승시킬 때 세력이 일부러 자전거를 통해서 거래량을 불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주가가 낮아 있는 경우는요.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주가가 8,000원에서 거의 5,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가가 되겠죠. 저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크게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됐구나. 장대 양봉이 발생했구나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물론 분봉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일봉상에서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면 이제 중간 가격이 나오겠죠. 6,55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 하면 세계 가격을 좀 러프하게 잡는다면 6,550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550원 이상이 되면 이 주가를 이 캔들을 만든 세력은 수익이겠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손해가 되겠죠. 그럼 이 가격쯤에 오면 이런 많은 거래량의 거래를 투여했던 얘기는 돈을 많이 투여했던 얘기는 이 가격에 오면 돌려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이것을 통과해서 내려가면 이게 페이크였구나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이 근방에서 버티다가 올라간다면 이 가격이 세력의 평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가격을 올랐으면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 중간 가격을 아래로 내려오면 세력은 마이너스니까 주가를 분명히 우위로 부양시킬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거래를 터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이 가격 위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도 이제 이 당시로 가보면 굉장히 큰 거래가 없다가 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발생을 시킨 이 양봉에 마찬가지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가운데 선을 긋고 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요 지점. 여기 이제 가운데 지점이 됩니다. 중간값이 되겠죠. 요 캔들을 만든 세력은 7,122원이 자기들의 중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이 중간 가격 밑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니까 아까 제가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 가격 세력의 평균 가격 밑이니까 매수를 하면 주가가 최소한 자기들이 본전을 위해서는 이 가격 위로 올려놓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그 평균 가격 밑으로 주가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 평균 가격 주가를 내렸다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가격 우위로 주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주가가 밑에 왔을 때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 이게 페이크 거짓말이라면 이게 속임수라면 이 중간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지지받을 때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세력은 당연히 자기들이 산 평균 가격보다 높이 올리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신호가 뭐냐면 이 중간 가격을 넘어섰다가 지지할 때 또 넘어설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관점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가가 넘어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간 가격을 만들어 놓고 주가는 이 위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아직도 이익이란 얘기죠. 그럼 나는 여기를 지지받으면 이제 지지받으면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가를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이제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못 잡습니다. 나도 못 잡아요. 나도 못 잡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 바닥에 이 아래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띄웠는데 이만큼의 거래량을 갖고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그다음에 주가를 높이 올렸어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긴 봉이 만들어졌으니 이거 매도 아니냐. 좋다. 매도로 보겠습니다. 자, 매도로 보면 여기서 매수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여기서 터져야 되겠죠. 그죠? 그거보다 많거나 같거나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여기서 매수한 세력이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그죠? 거래량이 적으니까 요거는 매도가 아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 역으로 생각한다면 세력이 이 낮은 가격에서 요만큼 먹자고 요 평균 단가에서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7% 정도 먹자고 주가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양을 시켰겠느냐는 얘기죠. 팔아도 뭐 여기서 다 판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팔았어도 실제 팔았다고 보면 평균을 본다면 뭐 한 이 정도, 뭐 17% 정도를 먹자고 이런 짓을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집봉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주가를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주가를 진행시켜 봤더니 주가가 어떻습니까? 내려오죠. 그죠? 내려와서 아까 처음에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이 세력의 중심 가격까지는 아직 닿질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가가 바로 요 지점까지 와서 딛고 상승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효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중간 가격 이 세력의 평균 가격에 오면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주가를 매수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죠? 본색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났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돈을 엄청나게 투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 돈을 투여한 양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이렇게 장대 항목들이 많으면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까지가 세력이 매수를 했다면 평균 단가가 이만큼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250원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가가 용서치 않고 이제 올라가네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가를 부양시켰으니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가격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가 없죠. 저런데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거래가 또 한번 터지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켰어요. 부양을 시켰는데 이게 몇 프로까지 갔냐면 고가가 24%까지,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매수할 때 요날 봉의 거래량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더 많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오케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력이 팔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편, 자, 여기 상한가를 만들고 여기 갭을 만들었어요. 상한가 만든 다음에 갭을 만들었어요. 갭이란 얘기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또 이제 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갭은 강력한 지지선도 있겠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곳을 건너뛰고 싶었던 것이 이제 세력의 마음이겠죠, 그죠? 이곳을 건너뛰어서 빨리 상승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이 갭 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갭을 제가 이제 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을 깨지 않는 한, 이 갭 안에서 깨지 않는 한 주가는 다시 돌려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겁먹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왔는데 겁먹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매수한 거래량보다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갭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강력한 지지점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까지 매수를 하고 여기 내려 여기까지 매수를 하고 요 아랫꼬리를 넘어가거나 또는 이 갭 이하로 하락시키면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봤더니 주가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팔았다면 얘는 주가는 거래량을 싣고 더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매수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자, 주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꼬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안 깹니다. 안 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 봉은 결국에는 여기서 매수한 것들이 여기서는 매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이 부분. 여기에서 매수한 거래량만큼 여기서 터졌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면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밀어 올렸으니까 이것도 매집 아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의 위치상으로 보면 거의 100%가 넘어요. 밑에서부터 보면 100%가 넘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매도로 보고요. 이것도 이제 매도로 보는 거예요. 왜 상한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속에서 다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은 상따하겠다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다음 보니까 여기까지 밀어 올렸으니까 주가는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이제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는데 이때 다음 보십시오. 이 거래량만큼 거의 거래량만큼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상당히 높은 곳 160,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누군가 매도를 하겠다. 세력이 어느 정도는 매도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매도했으니까 주가는 어때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매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주가가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갭 부분에서 이렇게 생기네요.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죠. 네. 어떻습니까? 이 갭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거래할 수가 없겠죠. 왜? 여기서 매도했다라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매도로 본다면 여기서 매수한 이 매수량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팔진 못했으니 한 번 더 올려서 팔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 생기고 좀 더 고점이 생기는 겁니다.